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포르쉐가 신형 마칸을 출시하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마칸, 첫 번째 출시했던 마칸이 지난 2013년에 출시했었으니까 이번 2세대로 거듭나는 데까지 11년이 걸린 겁니다. 그만큼 새로워진 것도 많고 새로운 기술들도 많이 담겼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마칸을 처음 살펴보시면서 가장 많이 바뀐 건 사실 이 플랫폼이 가장 많이 변한 점이에요. 이번에는 이 폭스바겐 그룹 전체에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PPE 플랫폼을 사용했거든요. 아우디부터 이 포르쉐 그리고 이 상위 등급에 이르는 모든 전기차에 사용하는 플랫폼을 여기 마칸에 적용한 건데요. 이 높이나 폭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넓어졌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이 휠 베이스입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보이시죠? 예전의 마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좁은 휠 베이스 폭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차가 약간은 좀 너무 운동 성능만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신형 마칸에서는 이렇게 바퀴를 양쪽 끝으로 밀어놔서 지금 휠베이스가 몇이냐면은 2893mm입니다. 이게 이전 대비해서 거의 8.5cm나 길어진 휠베이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얼마나 넓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거는 외모를 좀 둘러본 다음에 실내도 차근차근 둘러볼게요. 일단 앞모습으로 다시 가가지고 보시면은 외모가 완전히 새로웠어요. 요즘에 포르쉐가 추구하는 디자인 요소들을 그대로 다 반영한 건데 사실 타이칸이 이런 디자인을 먼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형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였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완벽하게 녹아들지 않았었던 거를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SUV 버전에 와서는 기존의 타이칸으로 시작했던 디자인들이 여기에 비로소 잘 녹아든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램프 타이칸에서 봤던 것 같지만 이 디자인에 실물로 봤을 때 엄청 잘 어울려요. 이거는 실제로 기능을 하기로는 이제 데일라이트 기능을 하고 깜빡이가 여기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조등 기능을 하는 거는 이 아래쪽으로 다 옮겨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칸을 살 때 이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아예 선택조차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도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앞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헤드램프 가운데로 보닛이 움푹 들어간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앞에 엔진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보닛이 상당히 눌려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르쉐의 특징 같은 건데 앞에 엔진이 없는 거, 그래서 실제로 운전할 때 이 보닛이 내려간 만큼 전방의 시야가 확 트였을 걸로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터보 트림이기 때문에 이 범퍼 양쪽 끝에 터보만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날개 모양, 이거는 터보만의 특징으로 조금 더 고성능을 부각하는 그런 디자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의외로 마칸4랑 마칸 터보가 디자인적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이 아래쪽에는 달리면서 공기 저항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가변 플랫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로고를 보시면은 이제 포르쉐가 터보 라인업들에는 이 터보 나이트라 그랬나요? 이렇게 원래 색깔이 들어가 있던 포르쉐 로고를 빼고 색을 다 죽여놓은 음영으로만 포르쉐 로고를 구성해 놓은 이런 새로운 로고를 적용해가지고 시크하고 예뻐요. 자, 그리고 옆모습은 아까 크기 같은 것들을 다 살펴봤지만 일단 포르쉐라는 거를 옆모습을 볼 때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본인 라인 그냥 쭉 이어오죠. 그리고 루프가 치솟아서 쭉 이어지는 이 루프 실루엣이 포르쉐가 플라이 라인이라고 자랑하는 그 라인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포르쉐라는 거를 디자인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이 루프 라인을 굳이 쿠페형을 따라서 날렵하게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보기에 상당히 날렵해 보이고 예쁘네요. 여전히 뒤쪽에 팬더는 붕긋해가지고 이게 응축된 힘이 굉장히 많이 서려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충전구가 뒤쪽으로 와 있는데 이거 양쪽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충전구가 타이칸에서는 앞쪽에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충전할 때 이 뒤쪽에 충전구가 있는 게 훨씬 충전하기 편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반가운 지점이네요. 여기 휠 사이즈를 보면은 22인치네요. 이번에 신형 마칸 같은 경우에는 20인치부터 22인치까지 휠 사이즈를 고를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옵션을 다 넣어놓은 22인치짜리 휠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끼워놨을 때 와,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 안쪽에 브레이크 로터도 굉장히 크고 캘리퍼도 엄청나게 큰데 전반적인 이 비율을 잘 맞춰 놓다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비율적으로 잘 숨겨졌던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기에는 엄청 크고 웅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신형 마칸 뒷모습을 보러 여기로 내려왔는데요. 이전에 봤던 파나메라나 신형 카이엔에서 봤던 디자인들 이렇게 하나로 쭉 이어진 얇은 리어램프를 여기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마칸에서 가장 입체적이고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하나 쭉 이어지고 그리고 포르쉐 레터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여기서 더 이쁘지?
아무래도 이 루프라인이 유려하게 떨어지는데 꽁무니가 길게 빠지지 않고 이런 비율적인 게 조금 더 완성된 형태로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뒤쪽에 말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차체 패널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특징적인 요소라고 뽑을 수 있는 거는 이 터보로 와서는 더 이상 마칸이라는 레터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포르쉐가 말하기로는 이 터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은 굳이 차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터보라는 그 레터링, 포르쉐가 추구하는 성능의 가장 최상단에 있는 그것만 강조하기 위해서 터보 레터링 하나만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마칸 터보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버전이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범퍼 양쪽 끝에 가짜네. 여기 양쪽 끝에 공기가 통할 것 같은 이런 장식 요소를 추가해놨는데 실제로 공기끼리 이렇게 뚫려 있지는 않고요. 그냥 장식 요소로서 이 차 고성능임을 암시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신형 마칸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이 실내는 이 차가 지금 프리 프로덕션 자동차라서 여기 안에 기능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져볼 수는 없고 둘러볼 수만 있는데 일단 보기만 해도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포르쉐의 변화들이랑 많이 닮아있죠. 여기 앞에 들어가 있는 계기판은 처음에 타이칸이랑 이번에 카이엔, 그리고 파나메라에도 들어갔던 그 12.6인치 계기판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10.9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수석을 위한 10.9인치 디스플레이 들어간 것도 전부 다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게 들어갔다는 거는 전반적인 디자인 기조도 다른 포르쉐랑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마칸이 예전엔 사실 좀 입문형 포르쉐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나온 마칸은 그냥 크기만 줄여놓은 포르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혀 차별을 했다는 느낌 같은 거 전혀 안 들고요. 소재나 뭐 이런 기능적인 것들 완전히 똑같아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포르쉐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부분들도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 센터 콘솔 부분이에요. 이 차는 전기차 전용으로 나왔잖아요. 이 센터 터널 부분이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요소 같은 것들은 다른 포르쉐랑 똑같이 가져가는데 여기 안에 공간들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다른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들 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핸드폰 막 이렇게 컵홀더 같은 데 넣어놓으면은 실제로 음료수 같은 것들은 놓을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잡동사니 같은 것들 넣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돼 있고요. 컵홀더도 2개 완벽하게 돼 있어서 이런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는 다른 포르쉐들을 압도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2열 공간인데 이 차 휠베이스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넘어가 보시죠. 자, 이번에 2열 공간으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아까 앉았던 1열 공간 그대로 넘어왔거든요. 저 굉장히 키가 큰 성인 남자예요. 이렇게 앉았을 때 웬만한 차들은 2열 공간에 무릎 공간도 닿고요. 머리 공간도 닿는데 이전 마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2열 공간이 사람이 앉을 수 있을 만한 공간? 그러니까 성인 여성도 앉기 약간 옹색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칸의 가장 아쉬운 지점으로 꼽히곤 했었는데 이번 신형 마칸에서는 넓어진 휠베이스만큼이나 이 머리 공간도 전반적으로 다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큰 반가운 지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2열 공간에 앉았을 때 무릎 공간 지금 충분히 남죠. 그리고 머리 공간도 약간 저한테 닿는 정도인데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성인 남성분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좀 편하게 앉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마칸에서 사실 기대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2열 공간을 위한 이런 송풍구 같은 거 당연히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온도를 조절하는 버튼이겠죠. 그리고 여기 컵홀더도 2개 야무지게 잘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생각보다 2열 공간이 괜찮아서 이번 마칸 다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신형 마칸은 전기차 전용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프렁크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번 열기 편하게 여기 도어 스위치 쪽으로 스위치가 옮겨갔거든요. 누르면은 이거는 타이칸보다 편한 거예요. 911도 그렇고 타이칸도 그렇고 저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딸깍해서 한 번 더 눌러줘야지 열리는데 이제 프렁크 공간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공간도 그렇게 좁지 않아요. 생각보다 넓은데 약간 아쉬운 거는 여기가 사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말아야 될 물건들을 넣기에는 부족한 공간이긴 합니다. 이 차에 들어간 파워트레인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마칸을 출시할 때 마칸 4 그리고 마칸 터보 2가지로 출시를 하는데 이거 출력이 마칸 4 같은
같은 경우에는 387마력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오버부스트를 하면은 408마력까지 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때 5.2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이 마칸 터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11 터보 S랑 맞먹는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출력은 584마력이고요. 최고로 출력을 끌어올리는 오버부스트를 작동했을 때는 639마력까지 출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대단한 거는 토크가 115.2kgm까지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3초 만에 도달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차 무게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2.4톤이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덩치를 그 시간 만에 시속 100km까지 올려놓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포르쉐는 모든 차를 그 세그먼트의 스포츠카로 만드니까 이 차 역시도 그 성능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마칸4 그리고 마칸 터보 둘 다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100kW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아쉽게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CATL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1분이면 충전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충전 속도나 배터리의 성능 같은 것들을 의심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WLTP 기준으로 마칸4 같은 경우에 61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고요. 지금 터보 같은 경우에도 59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성능을 품고도 이 정도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진 차 요즘에 흔치 않죠. 이렇게 포르쉐가 전기차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이 마칸을 만든 거예요. 이 차, 근데 이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성능을 전반적으로 꽉꽉 채워놓은 고성능 전기차로 출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출시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아마 왠지 유럽에서 출시할 때 지금 88,000유로 정도에 출시를 하니까 최소 가격이 1억 2천만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마칸 터보 같은 경우에는 1억 6, 7천만 원 정도를 기록할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마칸 과연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차인가 하는 의문은 좀 있지만 아무튼 본격 출시는 우리나라에서 12월 달쯤에 출시를 한대요. 지금 여기에 들어간 내용 중에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요. 후륜 조향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실제로 타봐야지 아니까 이 차 나중에 본격적으로 출시했을 때 실제로 타보면서 추가적인 얘기들을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